귀한 자리에 소개받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조금 전에 우리 벤자민 인성영재학교의 김나옥 교장 선생님께서도 앞으로 인재들이 갖춰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로 자기 주도성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그 주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BR 내교육은 아동 청소년 두뇌 전문 코칭 교육 기업이고요. 아이들이 살면서 갖춰야 되는 역량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집중력, 자신감, 긍정적 정서, 문제 해결력 여러 가지가 있는데 BR 내교육은 내교육 5단계를 기반으로 해서 긍정적인 정서부터 자기 주도성을 갖춘 그런 인성 영재를 기르는 교육 기관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많이 이 단어가 계속 나왔었는데요. 올해 2020년 한 해는 코로나라는 단어를 빼면은 뭐 말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에 가져온 변화가 굉장히 많죠. 외출을 할 때 스마트폰, 열쇠와 더불어 반드시 챙겨야 되는 것이 마스크가 됐고요. 그동안 뭐 저희도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연을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강연 프로그램이나 또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콘서트나 공연이나 이런 것도 쇼핑도 그동안 우리가 대면으로 하던 많은 활동들이 비대면으로 온라인 상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과 가장 밀접적인 학교와 직장도 예외일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직장과 학교도 사회적인 거리두기,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재택근무를 한다던가 아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아이들이 지금 자유롭게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을 하거나 전면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하거나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강연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 재택근무를 해보신 분 계실까요? 우리는 서로 잘 보이니까 이렇게 나는 재택근무 해봤다. 네, 네, 그래도 꽤 계시네요, 그렇죠? 네, 잘 보이시죠? 네. 이 재택근무나 또는 원격 수업을 하면 장점도 있고요, 또 불편한 점, 개선해야 될 점들도 있습니다. 어떤 점은 장점이고 어떤 점은 좀 불편할까요? 먼저 장점을 예를 들자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침에 복잡한 시간대에 멀리 회사까지 출근하는 시간이 굉장히 절약이 된다. 그리고 내가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업무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장점이다. 화상회의를 해도 밑에는 잠옷을 입고 위에만 옷을 입어도 티가 나지 않는다. 막 이런 거를 이제 장점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이들도 사실 8시까지 등교를 하려면 6시에는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고 막 이렇게 가서 늘 수면이 부족했는데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출첵 5분 전에 일어나서 컴퓨터를 켜면 된다. 그래서 잠을 충분히 좀 더 잘 수 있다. 그리고 집에서 어머니께서 해주시는 따뜻한 점심을 먹고 공부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을 이제 장점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또 불편한 점도 있었죠. 어떤 것이 이제 불편했냐 이렇게 여쭤봤을 때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불편하다, 힘들었다고 얘기하신 점은요. 아이들을 컴퓨터 앞에 불러 앉혀서 출석시키는 것. 그러니까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만났을 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그런 생활 관리나 시간 관리가 굉장히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어른들은 재택근무를 할 때 나는 틀림없이 집에서 일을 할 뿐이지 일을 하고 있는데 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가 뭐 분리수거를 좀 해줘라. 애들이랑 좀 놀아줘라. 막 이렇게 일과 삶의 경계가 좀 모호하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분은 본인 방 앞에다가 이걸 붙여놓고 특별한 용무가 아니면 나는 근무 중이니까 나를 건드리지 마라. 막 이렇게 한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경우에는 사실 등교해서 수업을 하면 내가 졸 때 옆에 친구가 좀 깨워줄 수도 있고 잘 모를 때는 옆에 친구한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온라인이라는 이 한계 때문에 상호작용이 아무래도 좀 부족하겠죠? 네, 그러니까 집중도가 좀 떨어지고 더 많이 졸려서 이렇게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이렇게 잠을 자게 된다던가 또 나는 수업을 하러 들어갔을 뿐이지만 뭐 유튜브라던가 내가 좋아하는 재밌는 방송 프로그램이라든가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딴짓을 하기가 굉장히 쉬웠다. 그래서 집중도가 좀 많이 떨어졌다. 이런 이제 불편한 점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죠. 코로나가 끝나도 코로나 이전과는 상황이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뭐 백신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 하더라도 전면적으로 코로나 이전처럼 똑같이 이렇게 아마 근무를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전에도 우리가 학교의 의미, 배움의 의미, 학업의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더 배움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일의 의미는 뭔가,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이렇게 변해가는 사회에서 내가 갖춰야 되는 역량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가져온 원격 수업이나 재택근무 이런 걸 하면서 스스로 내가 내 생활을 관리하고 시간을 관리하고 자기의 반응을 조절하는 그런 자기 주도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량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기 주도성은 말 그대로 자기 삶의 주체로서 자기의 삶을 책임지고 선택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역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말처럼 쉽지 않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주도적인 아이를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가 선택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할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한다. 그리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아이를 지켜봐줘야 한다. 뭐 이런 말도 있었고, 아이들은 조금 어렵고 또는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지만 작은 것부터 본인이 직접적으로 체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 많죠. 네, 그래서 자기 주도적인 인재가 되려면 부모님께 필요한 거는 인내, 네, 기다림과 신뢰, 그리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경험과 시간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뭔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기본적인 어떤 양육 태도나 나의 생활 태도와 더불어 저는 자기 주도성을 기르는 데는 세 가지가 선행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주도적이라는 거는 내가 나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러려면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런 자기를 인지하는, 자기를 알아차리는 자기 인식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내가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려고 할 때 코로나와 같은 뜻하지 않은 상황을 만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튼튼한 뿌리를 가지고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나로 하여금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발현시켜주는 자기 정체성이 그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거칠고 어두운 바다를 갈 때 등대가 있으면 그 등대를 삼아서 잘 길잡이를 삼아서 잘 갈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이 자기주도적인 인재로 나아가려고 할 때 내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동기를 끊임없이 부여해주는 가치와 비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자기주도성의 시작인 자기인식, 그리고 자기주도성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정체성, 그리고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이 자기주도성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가치와 비전, 이 세 가지가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그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유튜브도 그렇고 뭐 서점에도 그렇고 그 MBTI라는 테스트가 굉장히 다시 이렇게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뭐 인스타에 나는 이런 유형이야, 너는 막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런 MBTI로 비롯되는 여러 가지 테스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도 이렇게 코로나가 오면서 변화가 상시로 일어나는 이 시대에 더 이제 불확실하죠. 그러니까 불확실할수록 사람은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구지? 내가 정말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될까? 내가 원래 원하던 거는 무엇이었을까? 이런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의 표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자기 인식부터 이야기를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인식이라는 거는 자기를 알아차리는 거죠. 첫 번째는 내가 화가 났거나 기쁘거나 슬플 때 내가 화가 났구나, 내가 굉장히 행복하구나, 이런 감정적인 정서적인 자기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이러이러해서 화가 났구나, 나는 주로 이런 상황에 화가 나고 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조금 더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본인에 대한 알아차림,
자각이 되면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자기 인식은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고 이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나의 뇌에서 일어나는 정보 현상이다. 이거를 알아차리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객관적으로 그런 감정과 자기의 생각들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내 생각은 내가 아니고 내 것이다. 내 감정은 내가 아니라 내 것이다. 이거를 알아차리는 것이 자기 인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기 주도성의 가장 중요한 기본 토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자기 주도성의 정의나 자기 인식이나 이런 거를 몰라서 실천을 잘 안 하거나 또는 생활 속에서 변화가 쉽게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말로 글로 적혀 있는 이런 정보들이 구체적으로 자기에게 체화되고 체험이 되어야 뇌는 경험한 정보를 훨씬 더 기억을 잘하고 실행력이 높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뇌교육에서는 이렇게 아이들의 자기주도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몸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이나 뭐 행동이나 느낌이 모두 뇌에서 일어나는 작용이긴 하지만 이 생각이나 정보가 처음으로 들어오는 곳은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몸을 통한 집중, 몸을 통한 자기의 구체적이고 생생한 느낌이 있으면 아이들은 신체적인 자기의 자각, 그것을 넘어서서 아프구나, 힘들구나, 당기구나, 저리구나 이런 그런 경험들을 넘어서서 놓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 그렇지만 더 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 이런 자기의 어떤 정서적인 상태. 그리고 내가 원래는 이렇게 더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본인의 어떤 가능성까지 확장시켜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뭐 뇌체조나 에너지 느끼기, 뇌관, 지감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들의 많은 사례들을 제가 보여드렸었는데요. 오늘도 그중에 몇 가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먼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동작으로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팔을 양쪽으로 이렇게 뻗어서 한 동작을 오래 취하는 연단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HSP gym이라고도 하죠. HSP gym을 하면서 중학교 1학년 친구가 쓴 글입니다. 오늘은 HSP gym을 할 때 팔이 아프고 힘들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 아픔과 힘든 것보다는 평소 내 자신을 믿지 못하는 자신을 보았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생각이 내가 굉장히 많고 이런 생각들을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구나. 이런 것까지 스스로를 인지하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팔을 들고 있어 보면 여러분 한 3분 정도만, 아이들은 물론 더 길게 있습니다. 계셔보시면 아마 느끼실 거예요. 굉장히 아프고 힘들구나. 내리고 싶겠죠? 그러니까 아이도 아마 그럴 거예요. 아프다, 힘들다, 내리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 아마 나는 못할지도 몰라.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의 상태를 인지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나는 이거를 잘하고 싶다. 끝까지 버텨내고 싶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생각이 많은 자기까지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자기를 바라보게 되면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실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이들이 가장 많이, 아이들의 주업이죠. 네,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은 싫어할까요? 네, 아이들의 직업, 학생의 본분, 공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아이들은 공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 여러분들과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은 학교 다니셨을 때 공부하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해서 학교를 다니셨잖아요. 네, 그러시진 않으시죠? 네, 아이들도 비슷해요. 네,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이 공부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하나 보시면 공부 이 자식 왜 날 힘들게 해? 너는 마치 우리 엄마 같아. 이렇게 했고요. 옆에 친구는 공부 짜증나는 공부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냐? 나를 좋아해서 그런가? 아니면 나를 괴롭히려고 그런가? 막 이렇게 시를 썼어요. 그렇죠? 이렇게 싫어하던 공부도 어떤 신체적인 구체적인 체험을 통해서 자기를 바라보고 나의 가능성을 자꾸 바라보다 보면 결국은 한번 해볼 만한 거구나. 별것도 아니네. 뭐 그래 뭐 한번 해보지 뭐 어려운 것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거나 결국은
나의 미래로 가는 어떤 계단이나 희망이구나. 그래서 힘들지만 조금 더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해야겠구나 라는 자각이 오게 되고 그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학업에서도 어머니께서 옆에서 막 잔소리를 하거나 학원을 막 돌리지 않아도 본인이 어제보다는 조금 더, 오늘보다는 내일, 매일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그런 행동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도 아이가 자기가 주도적인 자기로 자기의 어떤 습관이나 행동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인데요. 내가 5학년이었을 때 어땠나? 또는 지금 자녀분이 5학년인데 어떤가를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친구는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점은 내 자신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 저도 많이 하고 있고 여러분도 아마 많이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네, 항상 나 자신에게 용기를 넣어주고 생활관리, 시간관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적혀 있고 끝부분에 보면 얘가 이제 계획을 세웠어요. 그렇죠? 요즘에 2월의 목표로 긍정적인 생각 3가지 하기를 하면서 조금씩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느낌이 들고 있다. 이렇게 작은 계획들을 실천하면서 그것이 성공의 어떤 경험으로 이루어지면 진짜 실천적이고 주도적인 자기 주도적인 그런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자기 주도성이라는 거는 자기 삶을 스스로 조절하고 이끌어가는 것인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자기를 인식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튼튼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뿌리를 근본 기반으로 해서 내 목표와 꿈과 비전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역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것을 위해서 내 교육에서는 신체적인, 정서적인, 그리고 인지적인, 구체적인 체험들을 통해서 실제로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체화될 수 있는 그런 자기주도적인 리더를 길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아이들은 자기를 이렇게 우주라고 표현하는 자기의 가능성을 이 정도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네. 작년, 재작년, 올 한 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서점이나 유튜브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습관, 그리고 새벽 기상 이런 거였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서점에 나가 봤더니 새벽 기상과 관련된 책이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는 걸 봤습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좋은 습관을 가지는 거 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거 그것을 넘어서서 오늘 하루 내가 새벽에 일찍 일어남으로써 내 삶을 오늘 하루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싶다. 그리고 그런 날들이 모여서 내 삶 전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싶다라는 그런 자기 주도성의 표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